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7월 5일 첫 영상인데요. 대놓고 총질하던 이준석 탈당하고 꺼지고 나니까 소음기 장착하고 총질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때문에 사실 보는 것도 가슴이 먹먹하고 어떤 때는 역겨워 미칠 지경인데요. 어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라기보다는 항상 그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4인이 열심히 뛰고 있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불출마 재건하겠다. 보수 정당으로서 그 가치를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당과 정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 같은 경우는 정과 당과 정의 건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제 민심을 직원하고 민심과 함께 가겠다. 정체성부터 회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의 색을 지닌 채 앞으로 발전에 대한 개혁 과제를 이끌어 가겠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 김무성이 이야기했던 수평적 당정 관계, 그리고 유승민이 이야기했던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선관위가 넥스트 보수의 진보, 넥스트 보수의 진보, 뭐 이거 콩글리시도 아니고 되게 웃긴데, 넥스트 보수의 진보 두 번 했다간 중국 공산당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넥스트 보수의 진보를 한동훈 후보에 끼워 맞춰보면 넥스트 보수의 진보, 그거는 다음 대통령은 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래요. 이번에 그 윤상현 후보만 빠지고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리한 이곳에서 3명의 후보가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면 앞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앉아 계시고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뒤에 이제 후보들이 앉아 있는데 저 끝에 한동훈 후보가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한동훈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뭐 축하하는 자리지만 고민을 담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뭐 국정 운영 이런 거 둘째 치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군신대의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 그런 관계, 의리 이런 것들이 있건을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낸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년의 그 뭐 브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년의 그런 시간 자체가 빗으로 꽂혀서 돌아오는 거니까 지부작족.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지부작족. 귀엽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겁니다. 힘 빠질 듯 한데요. 윤상현 후보가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 힘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 박수 치고 싶고 저도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 대통령과의 당대표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민주당 탄핵 공세에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당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잔인하게 씁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보수의 괴멸까지 갔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조져놔야 되는 부분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면서 정권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 쓴맛이죠.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독하게 휘몰아칠 겁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요, 세월호와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런 좌파 진영의 선동몰이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50%가 넘는다라는 건 그냥 우리 일반 국민의 생각으로는 중국 짱깨들 여론조사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좌파 진영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렇게 저들이 강렬하게 몰아치는데 이 내부에서 뭐 소음기 장착하고 총질 중인 한동훈에게 이제 스톱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정말 좀 괜찮은 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와 돌아보면요, 국민의힘 총선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김경률의 그런 가벼운 주둥이로 그 발설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어떤 뜻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한동훈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김경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논란이 됐던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 사실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패착입니다. 뭐 선제적인 방어를 떠나서 그러니까 좌파 언론의 여론몰이 그리고 몰카 공작으로 김건희 여사를 커버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뒷심으로 치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종식시키는, 그런데 그 뒷심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거의 다른 방향으로 불을 질러버린 그 사건이 바로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2019년에 뮤지컬이 시작됐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뮤지컬까지 다시 불을 붙이게끔 할 정도로 정치 무관여층까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리고 이런 몰카 공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미지 훼손에 큰 공을 세운 인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경률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설의 중심에는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이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표면적으로 공천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다. 공격의 포인트로 삼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김경률 내세워서 이제 한동훈이 발톱을 드러내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차별화하는 것을 이 포인트로 잡겠어 라고 선포한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보는데요. 사실 공천 때 한동훈의 공천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가 안전빵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물론 정치 신인도 필요하지만 국회에 나가서 누구보다 힘있게 싸워줄 수 있는 전사를 포진하는 것이 좋죠. 그때 오세훈이 강남에 나왔던 이유, 정치 신인의 발굴도 있고 앞으로 클 희망을 보는 사람들을 공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냐라는 주변의 반응,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중국의 정법대 이제 명예교수였죠. 이제 그런 것들만 보면서 이거 공천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천하는 게 이기는 쪽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전했는데, 한동훈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시죠? 하고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10초 통화의 원조는 한동훈입니다. 아무튼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사치를 한 왕비로 전해졌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죠. 당시 폭력적인 불법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어린 왕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그녀를 비유했다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발언이었고, 지금 불법적인 한동훈의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또 다른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가 절박했던 윤석열 정부죠. 그런 정부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 또한
이런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너무 키워지는 부분, 그리고 총선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듭 사과하고 방법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스스로도 자꾸 본인이 이슈화되고 좌파 진영에서 정권을 구멍내기 위한 그런 이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 좌파들 보면서 나 하나쯤 없어지는 게 답인데 라고 말하는 거, 그런 마음 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 보면서도 여자로서 굉장히 아픕니다. 뭐 거의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 매체들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것은 니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악재로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등 해법을 원하는 묻는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일체 답하지 않고 일십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한동훈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흔한 말로 일십했습니다. 저 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원조 10초 통화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한번 끊는 거랑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일십하는 거랑 같은 선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개인 친분으로 문자를 보냈고,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미안해요 라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총선에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속상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일십은 한동훈의 망은 배에 치를 떨었지 않았을까. 거의 배은망덕한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한동훈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눈으로 봐서 해석했을 때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 대통령의 부인이 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과거 인연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건넨 건데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신지호 총괄실장의 해석이 담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당과 창구가 있으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또 핑계를 삼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과 여부는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판단할 문제지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되물었고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으면 지난 2월에 KBS 신년 대담 때는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회 때 그때 발언을 하면 되는 거지 여당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원론적 입장입니다 라고 신지호 총괄실장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게 총선 기간 동안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황상무의 발언이 있었죠.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 진행을 했고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과의 창구가 있으니 해결을 당과 정의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를 삼고 풀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맞지가 않는다는 거.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 요거는 당과 정의 함께 공식 채널 하는 거고 김 여사의 명품백은 김경률 네가 맡아 네 입으로 퍼뜨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왜 유독 그 네 가지의 사건 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일만 공식 루트가 아닌 김경률의 입을 빌어서 해결을 했는지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판단할 문제지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데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선 기간 동안 사과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적은 글을 보면 판단을 함께 해달라. 내가 지금 너무 무게가 나 스스로 판단이 안 돼서 판단 좀 같이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 입장에서는 나는 사과하는 게 옳겠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뭔가에 이제 국민께 사과하는 그런 창구를 열어라.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걸 열어라 하는 취지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은 일이고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일십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사과의 뜻 충분히 감사하다 정도의 문자는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의 일십 그리고 왜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하고 전화 끄는 거는 이 정도면 인연 끊자 라는 뭐 무언의 메시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총선 기간 중에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을 씹었다는 건 인연 끊자를 떠나서 또 예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위가 내 딸하고 싸웠어. 그런데 장모가 사위한테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해하고 용서 바라네 사위가 마음 풀린다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마음 좀 풀게 그렇게 했는데 사과를 했는데 일십해버렸다. 이런 마음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일십해버렸다. 사위가 일십을 했다. 이거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가족 이상의 정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나눈 사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쪽에서 공격이 올 줄 모르는 그 좌파 진영의 공격 그거를 감수하고도 내가 가장 아끼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다라고 한동훈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사실 용도 변경 4단계 이상으로 검사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점핑 시켜줬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 사랑과 믿음, 신뢰는 매우 컸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문자를 대했다면 분명 지혜로운 답을 찾았을 거고 국힘이 총선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좋은 숙주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그래요. 소음기 장착하고 거의 난사 수준의 총질을 해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